안프로가 알려드릴 기회를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에게 요번에는 그냥 당연하고 너무 많은 영상이 존재하고 다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남겨보려고 해요. 이미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찍었는데 굳이 이걸 남겨야 되나 하는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뭐냐면, 베이트 캐스팅을 단 3번만 캐스팅만에 입문하자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 한 가지만 팁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초급자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초급자 베이트 릴에 만약에 적응을 못 하신 분이 있다, 아니면 캐스팅을 아예 못 하신 분이 있다 하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캐스팅 3번이면 충분하게 입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직으로 이제 고급스럽게 이제 기술이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캐스팅을 하고 나서 이거 막 던진 백러시 팍팍 나고 하는 그 과정을 먼저 안 겪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이 오른쪽에 그 썸네일의 레벨을 all로 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다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될 때 조금 더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언젠가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패스하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고급 레벨에 상관없이 한번 봐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냥 맞아, 저걸 저런 식으로 가르치면 좋겠지 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이제 고급자들은 들어봐 주시면 되고, 이제 초급자 아예 입문을 못 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이렇게 쉽네? 라고 하실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베이트 캐스팅에 대해 가지고 입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기본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자, 첫 번째로는 이 릴의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기능이 어떠한 역할을 해, 이런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이 릴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릴을 먼저 이해를 하셔서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라는 기본적인 걸 좀 알아야 돼요. 릴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설명을 먼저 그 세부적으로 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세부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제 영상은 이제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저는 그거는 패스를 하고, 다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제 릴의 특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제어하는 방법,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 제어를 하는 방법 다 알고 계시죠? 서밍에 대해서는 이미 뭐 다 알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서밍의 원리에 대해서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캐스팅을 간단하게 한 번만 해봐도 돼요. 한 번만 캐스팅 해봐도 그 사람은 바로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이제 몇 번 더 하라는 의미에서 3번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한 번만 캐스팅을 해도 캐스팅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찍을 거예요. 첫 번째로, 자, 베이트 릴. 베이트 릴을 사용하는 용도는 스피닝으로 할 수 있는 낚시의 범위가 이제 좀 어느 정도의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인 호수에 대한 한정이 제일 커요. 그래서 라인 호수가 굵어지면 그만큼 이제 릴의 이제 이제 마찰력도 커지고 이제 캐스팅이 불편해지고 하는 것 때문에, 일단 가벼운 루어를 사용하기 위한 스피닝이라는 구조에서 조금 더 무겁고 좀 더 강한 그런 이제 제어를 하고 싶어, 이제 이런 욕구에서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베이트예요. 다만 이제 베이트 피네스라는 게 이제 나타나서 이제 좀 더 피네스하기 위해서 좀 더 가벼운 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또 베이트의 기능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뭐 6파운드, 4파운드 뭐 이런 라인을 가지고도 베이트릴도 가벼운 것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모든 이제 산업들이
낚싯대 산업이라든지 릴 산업이 이제 그만큼 발전을 하고 이제 그런 낚시 기술들이 발전해서 가능해진 얘기죠. 벨트릴을 캐스팅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장치들을 알아야 되냐 하면, 베이트릴이 이제 수풀에 이제 라인이 걸려 있는데, 이 라인이 통해져서 낚싯대로 캐스팅할 때 이 루어에 딸려 있는 무게에 의해 가지고 이 라인이 쭉 이제 풀려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 풀려나가게 되는데, 이 풀려나가는 게 잘 풀려나가기 위해서는 이 양쪽 수풀에는 베어링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베어링이 이제 제품마다 여러 개가 달려 있거나 위치에 따라서 뭐 효율적으로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섞어서 베어링을 이제 배치를 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수풀이 정말 베어링의 그 이제 부드러운 회전에 의해서 돌게 되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계속 라인만 나가게 되는, 거리를 위해서 나가게만 되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냅두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라인이 쭉 해가지고 이제 풀려 나가다가, 라인이 나가다가 뭔가 어디인가 턱 장애물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라인은 쓰겠죠. 라인이 쓰는데 이제 이 수풀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이 라인이 앞에서 턱 서버렸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인식을 못하고 계속 돌 수밖에 없으니까 라인이 부풀려지게 되는 거죠. 그 부풀려지는 사이에 라인이 서로 교체가 되고 풀르려고 하니까, 부풀려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뭐 그렇게 꼬여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문제는 이 좁은 공간 안에서 풀으려고 하다 보니까 라인이 이제 교차가 되고 꼬이게 되는 이제 그런 백러시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마냥 풀려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무언가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이에요. 브레이크 시스템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직접 제어 방식이에요. 이 수풀을 직접 제어하는 방식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풀에 대해서 힘을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간접 제어 방식의 브레이크,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직접 제어를 한다는 건 뭐겠어요? 수풀을 어느 정도 일정한 힘으로 직접적으로 잡고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잡고 있겠다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메커니컬 브레이크예요. 이 메커니컬 브레이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수풀의 양쪽에 그 축을 가지고 직접 이렇게 이제 눌러서 얘를 이렇게 이제 마찰을 이제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여기 좀 뾰족하게들 만들고 좀 둥글게 만들어요. 그러면 걔를 가지고 이렇게 직접 눌러서 얘를 제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누르는 대로 얘는 그대로 그냥 이 누르는 힘만큼 얘는 제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는 직접 제어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접 제어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평소에는 그 릴에 대해서 아무런 하중을 주지 않았지만 캐스팅에서 나가려는 직진성에 의해서 힘이, 이 수풀에 새로운 힘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시점에 무엇인가 얘를 회전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게 간접적인 제어 방식이에요. 뭐냐면 그 간접적인 제어 방식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자석식으로 되어 있는 브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원심을 이용한 원심 브레이크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특징에 보면 자기 브레이크는 실제로 수풀에 있는 데 주변에 자석을 이제 배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자석을 이제 유동이 안 되게 자석을 배치를 해서 직접 이렇게 이 뚜껑에, 이 수풀 뚜껑에 이제 자석을 배치를 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예, 보면 요 릴은 실제 중국에서 이제 생산되어서 나오는 릴인데 한 3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Y리그의 주력 이제 릴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릴을 뭐 싼 거 비싼 거 그렇게 별 구분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쓸 수 있을 정도면 쓰는 타입이고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얘는 자기 브레이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 스풀에 보면 이 부분에 이제 열기 닫기 또는 이렇게 조여서 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스풀 뚜껑을 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분리가 되어 있으면, 자, 보통은 자석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이 부분에 이 앞에 보이게끔 자석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자석들을 가지고 뭐 더 개수를 추가를 해서 튜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 다이얼을 밀고 당기고 하면 이 판 자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래서 자기 브레이크는 간접적이야. 얘는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내가 이 정도 최소한은 너를 잡고 있을 건데, 네가 돌면 자꾸 네가 돌면 나는 자꾸 너가 처음에 있었던 위치대로 나는 만들어주고 싶어 라고 하는 간접적인 제어 방식이 돼요. 그러면 이 자기 브레이크의 시스템의 장점은 뭐냐면, 캐스팅을 부드럽게 해서 가벼운 것들을 사용하기에는 피네스 용도에는 사실 자기 브레이크가 원심 브레이크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심 브레이크로 된 릴들은 가벼운 루어를 세게 캐스팅 해봐야 실제 직진선이 발생할 수 있는 그 힘이 웜의 무게가 너무 작아요. 루어의 무게가 작아서 실제로 아무리 캐스팅 해봐야 실제로 그렇게 과도하게 돌아서 원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피네스 낚시를 하기 위한 용도의 릴은 자기 브레이크를 주로 사용을 한다. 아마 그렇게 시스템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심 브레이크를 보면, 자, 얘는 S사 릴인데, 주로 일본의 S사나 D사의 릴들이 주로 이제 원심 브레이크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초창기 때 캐스팅을 샥 아주 세게 하는 이 어떤 좀 습관들이 좀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워킹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타를 자꾸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타라도, 이제 점점 기술이 늘어날수록 버튼을 가지고 더 세게 누르는 이 기술이 더 되니 이 순간 가속이 되는 그 원심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양이 많아지죠. 그러면 그 원심 브레이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근데 디지털 컨트롤 시스템인 DC 이제 시스템까지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원심 브레이크들은 대부분 뭐냐면, 이 수풀 자체에 브레이크 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면 뒤집히게 돼 있어요. 뒤집혀서 이렇게 빼면 뒤집히면 이 바깥의 것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실제로 이렇게 그 슈가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해서 이 슈가 바깥에 마찰면에 닿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게 발생 안 하고요. 요 안에 요 안쪽 부분이 이렇게 이제 이 원심력이 얘가 힘이 이 무게를 요 뒤쪽으로 치중하게 돼서 얘가 세게 이렇게 원심이 발생이 되면 요 안에 작은 것이 들어가면서 이 안쪽에 있는 패드에 강하게 닿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심 간접 방식인 원심 브레이크 방식은 회전을 세게 하면 무엇인가에 그 스프레가 달려 있는 것이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패드의 바깥에서 닿게 하거나 얘같이 안쪽에서 닿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얘는 가속에 대한 속도를 일정하게 점점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가속이 순간이 돼서 라인이 확 일어나는 것을 잡기 위해서 만든 것이 원심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원심 브레이크는 대부분이 캐스팅을 이제 좀 무거운 무어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용도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또는 장타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원심 브레이크 릴이 더 적당한 겁니다. 그래서 원심 브레이크가 더 좋은 거야, 뭐 자기 브레이크가 더 좋은 거야라는 어떤 그런 특정적인 릴에 대한 그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낚시에, 내가 하는 낚시에서 조금 더 피네스하게 조절을 하고 싶어 그러면 자기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좀 장타나 내가 좀 더 무거운 루어를 사용하는데 컨트롤하기 더 쉬웠으면 좋겠어 하면 원심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퀴즈 한번 내볼까요? 이 원심 브레이크인데 여기 이제 S사 요 모델을 보면 여기 그 다이얼이 달려 있어요. 이 다이얼은 그러면 자기 브레이크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실제는 얘는 자기가 없는 모델입니다. 뭐냐면 얘 다이얼을 이제 당겼다 풀었다고 하면 이 안에 슈가 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안으로 좀 더 깊게 집어넣어서 더 마찰을 강하게 할 거야, 좀 빼서 덜 하게 할 거야라는 용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그 생산되는 릴들의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 이제 특징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 특징은 아직까지는 두 가지의 방법을 간접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직접 제어 방식인 메카니컬 브레이크에 대해서 스풀의 회전력을 제어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좀 더 피네스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자석식 브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강한 스풀의 원심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원심 브레이크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직접 제어 방식인 메커니컬 브레이크. 메커니컬 브레이크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직접 제어 방식의 메커니컬 브레이크는 자, 뭐냐면 직진의 힘이 어떠한 힘이 쭉 해서 일정적으로 나가다가 최소한 이게 루어가 쭉 날아가다가 뭐 정말 세게 해가지고 탁 가서 꼽힐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만약에 좀 길게 나가는 거리라면 가다가 힘이 점점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떨어질 때에 이때 달려있는 루어의 무게 플러스 최소한에 떨어질 수 있는 원심력, 그 플러스 힘, 알파의 힘, 요만큼까지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이게 메카니컬 브레이크예요. 그러면 뭐냐면,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원리를 알았으면 간단하죠? 낚싯대를 가지고 루어를 이제 장착을 한 다음에, 보통 이제 캐스팅할 때 이렇게 그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이렇게 서서히 풀르면 루어가 축 천천히 떨어지게끔 그 세팅을 하고 던져라라고 하잖아. 천천히 떨어지게끔 이렇게 루어가 천천히 떨어지게끔 이거 메카니컬 풀러서 캐스팅을 해도 바닥에다 꽂으면 맥넛이 똑같이 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직접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조금이라도 초과가 된 알파의 여유분을 더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캐스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 어디가 딱 부딪혔을 때, 이에 완전히 알파의 힘이 없을 정도의 그 힘이 부딪혔을 때에 너는 스프를 잡고 있지 마라라고 세팅을 해주면 백러시가 나지 않겠죠, 초보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낚싯대의 루어를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 메카니컬을 잠궈서 안 내려가게 만들어놔요. 근데 그 다음에 알파의 힘을 주기 위해서 톡톡톡 쳤을 때, 데크를 톡톡 쳤을 때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너는 잡고 있지만 요만큼의 힘이 더 있으면 너는 그때는 풀어줘도 돼. 너는 잡고 있는 힘이지만 내가 캐스팅을 해서 약간의 알파 힘을 주면 그 이거 알파의 힘만큼은 루어를 날아가게 해줘라라고 세팅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세게 던지면 그 알파 힘이 이재승 알파 해가지고 그 알파 힘만큼 더 큰데 날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그 알파의 힘이 쑥 사라지게 되면 얘는 그냥 자기 원래 잡고 있던 힘으로 그냥 서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루어가 가다가 벽에 탁 부딪혔어. 벽에 가서 루어가 슉 날아가다 탁 부딪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알파의 힘이 아예 없는 상태죠. 그럼 얘는 어떻게 서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에서 그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원리를 알고 나면 모든 거는 다 이렇게 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네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힘을 나는 제압을 할 거니, 거기에 알파 플러스의 힘은 낚싯대를 톡톡 쳐서 이 루어가 내려가는 정도의 힘이야. 그러면 이 정도 힘을 너는 허용을 해주겠니라고 세팅을 하는 게 메카니컬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이제 제어 방식의 기계적인 제어 방식은 이제 직접 제어 방식과 간접 제어 방식과, 그 다음에 자기 브레이크, 원심 브레이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메카니컬 브레이크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이제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캐스팅을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간접 브레이크인데 사람이 컨트롤 해야 되는 브레이크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 알고 계시는 서밍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밍이라는 것은, 자, 캐스팅이 얘기가 나온 김에 파지법에 대해서 먼저 잠깐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면
자, 릴이 장착되어 있는 데서 파지를 하는데 캐스팅을 하기 좋은 파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원핑거를 이용하라고 일본 쪽에서 이제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본이 선진국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원핑거를 하라고 꼭 그렇게 고집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좀 의견이 달라요. 뭐냐면 이제 저와 같이 낚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원핑거를 했을 때에 이 고기 제압 능력이나 액션 능력이나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서밍이라는 거는 어떻게 위치를 하든 간에 사람들은 다 적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핑거를 하든 이 가운데 투핑거를 하든 그 다음에 마지막 게 이제 쓰리핑거를 하든 자기가 편한 쪽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뒤에다가 하는 편이에요. 뭐냐면 워낙 세밀한 낚시를 많이 하고 루어 이제 그 액션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고기 제압을 이 팔로 전체적으로 감싸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손목이 많이 다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파지를 해요. 그래서 낚시대를 들듯이 편안하게 낚시대와 릴의 무게 중심을 최대한 앞으로 해서 앞에 대가 전혀 무게가 느끼지 않게 액션을 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이 원핑거로 했을 때에 이 서밍을 할 수 있는, 손으로 서밍할 수 있는 데는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서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이 면을 전체를 이용해 가지고 부드럽게 쓱 하는 서밍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제 쓰리핑거를 하시는 분도 충분히 이 대에 여기에 손을 대고 이렇게 이 마디를 내려서 서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자기가 잡고 싶은 핑거 타입에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서밍이라는 게 뭐예요? 단순히 하잖아요. 얘가 수풀이 루어가 차고 나가서 쭉 풀려나가고 있는데 계속 풀려나가고 있는데 닿기 전에 찐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순간에 너가 계속 돌려고 하니 일어날 거 아니니, 그러니 너 못 일어나게 나는 잡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서밍이라는 거죠. 그러면 쉽게 서밍에 연습하는 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이제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좀 이제 풀으시고 그냥 바닥에다 이걸 이제 썸머라 그러거든요. 이제 썸머를 내리면 수풀이 자연적으로 쭉 풀려요. 그러면 쑥 내려가다가 툭 바닥에 닿기 전만 툭 잡아주는 연습만 하면 이게 서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늘어나면 피칭이나 캐스팅 거리에 따라서 이게 이제 서밍을 서서히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 능력은 어디까지 생기냐면, 제 영상이 아마 찍힌 게 있을 것 같은데, 캐스팅 하다가 뒤에 뭐가 탁 걸리고 캐스팅 되면 나도 모르게 여기를 벌써 잡고 있어요. 백러시 안 나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은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가능해져요. 뒤에 이제 한번 걸리고 나면 그날 낚시 끝이잖아요. 걸리고 나도 이게 잡을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서밍은 어떠한 루어가 직진성을 잃었을 때 네 원심력을 나도 같이 줄여줄게, 없애줄게라는, 또는 너무 과도하게 일어날 것 같아 내가 손가락으로 조절해줄게. 그 다음에 스키핑을 해서 물에 탁탁탁 한번 부딪힐 때마다 그 직진성이 점점 떨어지는 양을 내가 그러면 조절해줄게.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스피킹을 이제는 뭐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스키핑을 하는 그 원리가, 얘를 이제 서밍의 원리도 있지만 낚시대를 이용해서 오히려 그 원심력을 증가시켜 줘야 되는 그런 원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키핑 원리는 다른 게 한 번 더 할 예정이고요. 서밍은 단순히 직진성을 잃어서 네가 계속 돌려고 할 때 나는 잡아줄게. 좀 더
네가 과중하게 돌으려고 할 때 내가 좀 더 조절해 줄게 라는 역할을 손가락의 마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넓게 잡아주시는 거를 초보 때부터 많이 연습해 주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넓게도 잡았다 이렇게 손끝으로 잡았다 이제 뭐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편안하게, 어떨 때는 아예 서밍도 안 할 때도 있어요. 브레이크 시스템이 많이 풀렸는데도 서밍을 안 하고도 이 캐스팅의 이 힘새에 의해서 어느 정도 될지 중간중간 서밍하기도 하고 해서 사람은 다 적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캐스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최종 단계에서는 하는 게 서밍이다. 그래서 어떤 영상에서든 가장 이제 강조를 하는 게 바로 서밍이에요. 외국 비디오를 봐도 서밍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모든 영상에 보면 서밍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만큼 서밍은 단순해요. 그냥 부딪히기 전에 내가 잡자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좀 더 세밀하기 위해서 서밍 연습을 하다 보면 과중되는 것들이나 모자라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을 내가 손바닥으로 면으로 잡아 나갈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서밍인데, 마지막 최종 간접적인 역할,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서밍의 의미를 알고 연습을 한번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캐스팅을 정말 간결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영상을 찍어서 올릴게요. 자, 이제 밖에서 이제 캐스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혼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누가 도와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혼자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캐스팅 할 수 있는 방법을. 근데 혼자서 하면 사실 좀 어렵긴 해요. 옆에서 한 번만 도와주면 금방 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혼자 연습을 해야 되는 분도 계시니까 혼자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뭐냐면, 자, 여기 그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지금 달려있는 루어가 이제 좀 적당히 무거운 루어들이나 또는 이게 그 캐스팅 스틱이라고 따로 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캐스팅 스틱이나 아니면 이제 무거운 루어도 뭐 이카나 뭐 이런 좀 무거운 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루어들을 장착을 하신 다음에, 자,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이 루어가, 자, 보이나 이게? 이 루어가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이렇게 잠궈서 브레이크를 잠그세요. 잠그고 이 썸마를 내리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썸마를 내리고 이렇게 가만히 놔뒀을 때 안 풀려나가게 이걸 잠그세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푸냐면, 아주 조금씩 움직였을 때 얘가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직접적인 제어 방식으로 난 저만큼의 루어는 내가 저 무게는 허용하고 있을 정도로 내가 잡을 거야 라고 세팅을 한다 그러죠. 직접 방식. 근데 거기에 내가 캐스팅을 해서 직진이라는 힘이 더해지는, 약간 톡톡 쳐서 내려가는 정도에, 이렇게 그래서 톡톡톡톡 쳐서 내려가는 정도, 이 정도로 세팅을 하시고 나면 캐스팅을 어떻게 하시던 얘 자체는 백러시가 나질 않아요. 자, 그래서 톡톡 치면 내려갈 정도. 그래서 기본으로 잡는 직접 제어하는 힘에 내가 이만큼은 무게를 더, 그러니까 직접 제어는 이 루어의 무게만큼 내가 잡고 있을 거야 라는 거에, 톡톡 쳤을 때 그러니까 조금 더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직진의 힘을 내가 요만큼은 내가 좀 더 효용을 해줄게.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힘이 줄어들면 너는 수프를 잡기 시작해 라는 게 이제 기본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자, 먼저 혼자 연습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캐스팅 하고 나서 이렇게 딱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대를 잡아주면 좋은데, 이렇게 혼자서 캐스팅 해내시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도와주실 때는 캐스팅 할 때 여기를 탁
넘어가지 않게 잡아주시기만 하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잡아주시기만 하면 누구나 루어가 날아가는 게 보이게 되는 이 반경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숙여지면 땅으로 꽂게 돼 있지만 여기서 툭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루어가 포물선을 날아가는 게 보이니까 떨어지기 전에 누구나 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쭉 떨어지는 채공이 당연히 길어지니까 내 루어가 내 시야에 보이고 던졌을 때 잡어 옆에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서 연습하려면 그게 옆에서 잡아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럼 혼자서 하는 연습은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 이 서머 누르지 말고 캐스팅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캐스팅을 하되 이 몸을 이 끝을 이렇게 잡으세요. 여기 이게 튀어나오게 잡으면 아프니까 이렇게 감싸게 잡으신 다음에 캐스팅 하고 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슴에다가 대세요. 캐스팅 하고 나서 가슴에다 탁 대세요. 가슴에 탁 대면 이 대를 밑으로 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캐스팅하고 탁 닿게 되면 나도 모르게 루어가 쭉 날아가다가 탁 닿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해보시면 루어가 날아가는 게 내 눈에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캐스팅하면 당연히 그냥 다 녹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가까운 거리에서 보시면, 자, 캐스팅하고 그냥 당기세요. 그러면 잡을 수가 있어요. 다시.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캐스팅하고 몸에다 딱 붙이세요. 천천히. 세게 하지 마세요. 처음에 한 3번 정도는 천천히 하세요. 부드럽고 천천히. 다시 캐스팅하고 몸에다 딱 붙이세요. 대를 탁 붙이세요. 그리고 루어를 날아가는 거 보시면 돼요. 자, 좀 멀리서 자, 캐스팅 부드럽게 하고 그냥 딱 붙이고 기다리세요. 자, 이러면 충분히 돼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연습이 뭐냐면, 자, 그래서 이제 백넛이 안 나고 서밍이 어느 시점에 하면 돼, 닿기 전에 하면 돼 라는 게 이제 몸에 익으면 한 2-3번 한 10번만 캐스팅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직 메카니컬은 그대로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세게 던지세요. 그래서 강도를 높이세요. 그래서 좀 더 세게 던지는 강도를 계속해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게 던지고 강도를 높이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이 몸에만 이렇게 당기고 캐스팅을 하면, 자, 정면에서 보면 캐스팅을 하고 몸에다 딱 붙이세요. 캐스팅을 부드럽게 하고 몸에다 딱 붙이세요. 캐스팅하고 몸에다 탁 붙이세요. 캐스팅하고 몸에다 탁 붙이세요. 캐스팅하고 몸에다 탁 붙이세요. 탁 붙이면 얘 대가 수그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그려지지만 않으면 누구나 날아가는 게 보여요. 캐스팅하고 붙이세요. 그 다음에 세게 캐스팅하고 대세요. 세게 캐스팅하고 대세요.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그냥 하시고 쭉 팔을 뻗으시면서 이제 캐스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쭉 뻗으면서 캐스팅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한 손을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캐스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잘 되면 그때 이제, 자, 이제 자신이 확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세게도 하도 이제 자신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풀러서 얘가 이제 자유롭게 편하게 내려갈 정도, 천천히 내려갈 정도로 세팅을 하세요. 그래서 세팅을 하신 다음에 처음에 똑같이 했던 방법대로 이렇게 편하게 세게 하지 마시고 편하게 또 천천히 먼저 했어요. 다만 이제 요번에 하실 때는 이미 그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만 힘이 더해져도 이제 백러시가 날 가능성이 많아져요. 자, 그래서 이제 메카니컬을 지금 풀고 자유롭게 이제 풀어줄 수 있게, 지금 이렇게 천천히 풀어줄 수 있게 이미 세팅을 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풀어질 수 있게 세팅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서밍을 하지 않으면, 항시 서밍을 하지 않으면 이제 가속에 의해서 불어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메카니컬이 잡고 있는 속도보다는 이제 직진의 힘이 더, 이제 예를 들어서 메카니컬이 잡을 수 있는 게 1이라면
직진에서 발생했는 게 1보다 크게 이제 발생이 되니까 수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서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서밍 연습을 손을 대 두고, 얘도 똑같이 처음에 그 메커니컬 조정해서 했던 것과 같이 처음부터 세게 하시면 안 돼요. 편안하게 천천히 하다 손을 계속 잡고 있는. 그래서 몸에다 똑같이 대되 천천히 하되 이렇게 손에다 서밍을 하면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연습을 해나가시면 돼요. 해나가되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떨어질 때 확실하게 조금 그전보다는 확실하게 서밍을 해주셔요. 그래서 루어가 날아가는 걸 보고 땅에 닿겠다 싶으면 그때 서밍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를 좀 꽂는다 싶으면 또 몸에다 대시고 연습을 하세요. 몸에 대시고 연습을 하시고 해서 잡아주는 연습을 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근거리나 뭐 이제 스키핑이나 여러 가지 캐스팅에 하면서 서밍은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하나하나씩 자연스럽게 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이제 베이트 캐스팅을 적응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딱 원인이 하나거든요. 캐스팅을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르치시는,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런 비디오들이 많아요. 뭐냐면 낚싯대 심쇠로 이렇게 던져라. 낚싯대 심쇠로 던지기 위해서 하라. 이거는 사실 초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보가 이 심쇠를 이용해서 캐스팅을 한다? 힘들어요. 심쇠를 이용한 순간 여기 원심력이 수프를 상당히 많이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 캐스팅 자세를 잡아준다, 뭐 이렇게 다 필요한데 누구나 캐스팅 자세는 다 할 줄 알아요. 그냥 초보자들도 다 이렇게 주면 다 던지려면 던져요.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던지면 앞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땅에다 꽂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꽂지 못하게 던지고는 몸으로 댕겨라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세게 하지 말고 던지고 댕겨라. 근데 옆에 사람이 이걸 못 넘어가게 한 번만 잡아주면 그냥 바로 그냥 한 번만에 캐스팅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그 샵 할 때 한 몇 개월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손님이 있어요. 근데 그 손님이 와가지고 잠깐 나갑시다. 내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그러고 캐스팅할 때 내가 단순하게 낚싯대 못 나가게 여기서 한번 탁 잡아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루어가 보이니까 서밍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고 전 들어왔는데 낚싯대를 가지고 이 반으로 부러뜨리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만큼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정말 가르치는 분들이나 이제 서로 배우는 사람들이나 조금만 이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옆에서 도와주는 거 주로 이렇게 잡아주는 것만 주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알려줘 봤지, 혼자서 하는 거를 이제 하는 거는 사실 저도 좀 의아민가 하긴 해요. 근데 혼자 하는 거로 제가 계속해서 이거 영상을 찍기 전에 혹시나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초보다 생각하고 한번 해봤는데 이제 아주 썸을 누르지 않고 캐스팅 하면서 몸에다 이렇게 착 편하게 던지고 나니까 얘가 수그러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여기 손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편하게 턱, 이렇게 편하게 턱 던지고 턱 이렇게 잡아주기만 하니까 캐스팅을 누구나 다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스팅을 편하게 부드럽게 하되 턱 잡아주시고 떨어지기 전에 잡고, 캐스팅을 편하게 툭 하되 떨어지기 전에 잡고, 그래서 이렇게 내 몸으로 캐스팅과 동시에 툭 이렇게 잡아 당기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 버트를 이용해서 캐스팅 하는 것도 나중에 이게 습관이 돼서 그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툭 하고 던지고 편하게 던지고 몸으로 탁 하고, 이 낚싯대가 절대 수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당겨서 몸에다 대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던지고 나서 탁 이렇게 세우는 거, 던지고 나서 탁, 던지고 나서 탁, 던지고 나서 탁, 던지고 나서 탁. 이 팔도 펴지 마세요. 그냥 캐스팅하고 탁 서버리세요. 그냥 탁 이렇게. 그러면 캐스팅을 금방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